혹시 깊은 밤 잠에서 깨어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하는 남편의 외로운 등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바로 당신이 그 외로운 등의 주인공이신가요?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한 집안에서 홀로 차가운 화장실 바닥을 딛고 서는 그 순간의 막막함. 오늘 밤만 벌써 서너 번째 시원하게 비워내지도 못할 거면서 야속하게 찾아오는 신의 잠을 설치고 돌아와서는 혹여 아내를 깨울까봐 숨죽여 뒤척이다. 결국 등을 돌리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밤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예방영양학을 통해 25년간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이수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딸로서 여러분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강인하게 버텨오셨던 제 아버지 역시 말 못할 이 고통 속에서 조용히 자신감을 잃어가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 하셨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감과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침묵이 제가 남성 건강, 특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게 된 이유입니다. 남성들의 건강 문제는 결코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한 가정에 얼마나 깊은 그늘을 들이우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남성분들과 그 가족들이 홀로 고통받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따뜻한 연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일로 여기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룻밤의 숙면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낮 동안의 활력을 앗아가며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마저 어색하게 만드는 이 지독한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이자 구조 요청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남성의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밤새 뒤척이면 곁에 누운 아내의 잠 역시 편안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만성 피로와 자신감 저하로 인해 점점 말수가 줄고 예민해지면 집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유 없이 위축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고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밤의 화장실에서부터 시작되는 조용한 비극의 연쇄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 신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호르몬의 변화만을 탓하곤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변하고 이것이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만성염증이라는 불씨입니다. 만성염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집의 작은 불이 나도 소방 시스템, 이 즉시 출동해 완벽하게 불을 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소방 시스템이 약해지면 불을 끄더라도 잔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집안 곳곳에 남아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이 꺼지지 않는 잔불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남성에게 있어서 그 취약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인 것입니다. 즉 전립선 비대나 야간뇨는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내 몸 전체가 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약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집 전체의 연기가 자욱한데 화재 경보기를 잠시 꺼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염증의 불씨를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해결책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특효약이 아닌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주방의 식탁 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슈퍼 과일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과일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의 불씨를 끄고 전립선을 진정시키며 나아가 당신과 당신 가정의 평온한 밤을 되찾아 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제 25년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담아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의 불씨를 끄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재로 무너져가는 집의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남성 건강이라는 집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그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는 바로 자연의 붉은색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붉은색 과일과 채소에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제어하고 특히 전립선을 보호하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색의 힘을 상징하는 첫 번째 슈퍼 과일은 너무나도 흔해서 우리가 그 위대함을 잊고 지냈던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남성 건강의 왕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마치 우리 몸의 정예 소방대원처럼 염증의 불씨를 찾아다니며 직접적으로 진압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수만 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명한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관련 문제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설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25년간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보물 라이코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를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샌드위치에 끼워 드시고 계신가요? 물론 그것도 좋은 습관이지만 안타깝게도 전립선 건강을 위한 라이코펜 섭취 방법으로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날것으로 그냥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그 단단한 보물 상자를 열지 못하고 대부분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물 상자를 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열입니다.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따뜻하게 익히거나 끓여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단했던 세포벽이 부드럽게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은 생토마토에 비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몇 달 전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남편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은 몇 년 전부터 밤에 화장실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최근 들어 부쩍 말수도 줄고 부부 사이도 서먹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병원에 가자는 말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처방전 대신 따뜻한 조언을 하나 드렸습니다. 남편분을 환자로 만들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가족 모두를 위한 맛있는 토마토 스튜를 끓여보세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그 주 주말 잘 익은 토마토와 각종 채소를 듬뿍 넣고 정성껏 스튜를 끓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도 따뜻하고 맛있는 스튜를 먹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기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토마토 요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남편분은 놀랍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만약 토마토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수호자라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붉은 과일은 몸속에 열을 식혀주는 시원한 청량제와 같습니다. 바로 여름의 제왕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그저 물과 설탕으로 이루어진 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박 역시 토마토 못지않은 라이코펜의 보고입니다. 더운 여름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갈증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전립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진짜 비밀은 라이코펜에만 있지 않습니다. 수박 속에는 L-시트룰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L-시트룰린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주변의 미세 혈관들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을 유발하는 노폐물은 빠르게 씻겨나가고 신선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어 전립선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막혀있던 수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달콤하다고 해서 수박에 설탕을 뿌리거나 연유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 즉시 혈당을 치솟게 하고 이는 곧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수박의 치유 효과를 온전히 누리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게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이 준 선물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토마토와 수박이라는 든든한 기초 수비수로 우리 몸의 염증 방어선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더 전문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실의 호위대를 투입할 차례입니다. 이 호위대는 우리 몸의 더 깊숙한 곳, 바로 호르몬 균형과 세포 보호라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고대부터 왕과 귀족들의 과일로 사랑받아온 석류입니다. 석류가 붉은 루비 같은 알맹이 하나하나에 품고 있는 비밀은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공격적인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석류 속의 폴리페놀 성분들이 바로 이 변환 과정에 부드럽게 개입하여 과도한 DHT 생성을 억제하고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석류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남성 건강의 중요한 지표인 전립선 특이항원, 즉 PSA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석류가 단순한 미용 과일이 아니라 남성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석류 음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순수한 석류즙이 아닌 설탕과 합성 착향료, 첨가물이 가득한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석류의 진정한 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순수 원액 주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은 무겁고 껍질이 단단하며 선명한 붉은빛을 띠는 신선한 석류를 직접 골라 그 보석 같은 알맹이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왕실의 호위대 석류가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준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과일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키고 세포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작은 거인들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들입니다. 이 작은 보석들이 품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현존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울 힘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베리류를 이야기하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효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 건강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밤에 화장실 문제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예전 같지 않게 집중력이 떨어지며 자꾸만 중요한 약속이나 단어를 깜빡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이 성분은 동시에 우리 뇌에 더 미세하고 복잡한 혈관까지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되면 뇌세포는 활기를 되찾고 브레인 포그 현상은 서서히 거치게 됩니다. 얼마 전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한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밤에 소변 보는 것보다 낮에 책을 읽어도 예전처럼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고 아내와의 대화 중에도 자꾸만 말을 더듬게 되는 자신에게 더 큰 절망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 처방과 함께 매일 아침 요거트에 설탕 없는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진료실에 다시 오신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밤에 깨는 것도 줄었지만 무엇보다 신문을 읽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음식이 단지 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신과 존엄성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석류의 폴리페놀과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이 강력한 호위대와 작은 거인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군대가 제대로 싸우려면 깨끗하고 효율적인 보급로가 필요하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보급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을 책임지는 놀라운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몸의 염증과 싸우고 호르몬 균형을 되찾아줄 강력한 지원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토마토, 수박, 석류, 그리고 블루베리까지 이 훌륭한 과일들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훌륭한 음식들을 챙겨 먹는데도 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아마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우리 몸의 소화 및 흡수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 특히 장은 영양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거대한 물류센터와 같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라이코펜,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귀한 영양소들이 제때 필요한 곳, 즉 전립선까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물류센터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와 유해균이라는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우리가 끄려고 했던 바로 그 만성염증의 불씨를 온몸에 다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 호르몬 연결고리의 핵심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호르몬 균형은 결코 바로 잡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물류센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 기능을 되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소화 시스템을 위한 2명의 특수 청소 전문가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키위와 파파야입니다. 먼저 키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과일 속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럴 때 키위가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는 단백질을 작은 단위로 잘게 분해하여 위와 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소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몸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염증을 치유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키위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초록색 참딸에는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하며, 노란색 골드 키위는 오렌지의 2배에 달하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청소 전문가는 바로 열대 과일의 여왕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속에는 파파인이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파파인 효소 역시 단백질 분해 능력이 매우 뛰어나 과식했거나 속이 불편할 때 천연 소화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파파인의 진짜 놀라운 능력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파파인은 몸속에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나 염증 물질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말 그대로 몸속 대청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꾸준히 파파야를 섭취하면 전립선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평생을 대기업에서 꼼꼼한 성격으로 인정받으며 일하다 은퇴하신 박 부장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가 알려드린 토마토, 석류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좀처럼 차도가 없고 오히려 속만 더 더부룩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좋은 재료는 다 사놓고 정작 요리는 할 줄 모르는 요리사 같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죠. 저는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잃어버렸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흡수의 문제였습니다. 저의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부장님,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드시되 저녁 식사를 하시고 30분 뒤에 잘 익은 키위 1개를 꼭 드셔보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 진료에 오신 박 부장님은 몇 년 만에 가장 편안한 아침을 맞았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밤에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아침 운동을 다시 시작할 의욕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키위 하나가 막혀있던 소화의 물꼬를 터주고 그동안 섭취했던 좋은 영양소들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보석 같은 과일들이 제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반드시 소화라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강력한 지원군을 투입했으며 보급로까지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숨은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속 염증의 기초를 다지고 호르몬 균형을 도우며 소화 시스템이라는 보급로까지 탄탄하게 정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아주 특별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대한 영웅은 바로 우리 눈앞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혹은 출출한 오후의 간식거리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과일들 속에 바로 그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을 매일같이 지켜주는 매일의 방어 삼총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과, 감귤류, 그리고 크랜베리입니다. 첫 번째 영웅은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특히 사과의 껍질 부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작은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전립선뿐만 아니라 몸 곳곳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잠재워줍니다. 하지만 퀘르세틴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천연 항히타민제 역할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정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전립선 문제 역시 일종의 과민 반응과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사과를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영웅은 겨울철 우리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감귤류 과일, 즉 오렌지나 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귤류 하면 비타민 C만 떠올리지만 진짜 비밀은 껍질 안쪽에 하얀 속껍질과 과육에 붙어 있는 그물 모양의 하얀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앞서 혈액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죠. 헤스페리딘은 바로 이 혈액순환 시스템의 유지보수 전문가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가장 가느다란 혈관인 모세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혈관이 튼튼해지면 전립선 조직으로 신선한 혈액과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노폐물은 신속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닦아놓은 보급로를 더욱 튼튼하게 보강하고 포장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러니 귤을 드실 때 하얀 부분을 일부러 다 떼어내지 마시고 함께 드시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웅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크랜베리입니다. 작고 붉은 이 과일은 북미 인디언들이 천연 항생제로 사용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요로, 건강과 전립선 건강은 아주 가까운 이웃사촌 관계라는 점에서 크랜베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랜베리 속의 핵심 성분인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이 성분은 세균을 직접 죽이는 대신 세균이 우리 몸의 방광이나 요도벽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치 프라이팬을 테플론으로 코팅하듯 방광벽을 매끄럽게 만들어 박테리아가 발을 붙이고 정착할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래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반응은 바로 인접해 있는 전립선에까지 영향을 미쳐 증상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즉, 크랜베리를 통해 요로를 깨끗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자극과 염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광이 평온해야 바로 그 이웃인 전립선도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크랜베리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의 크랜베리 주스는 대부분 설탕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원액 주스나 냉동 또는 건조 크랜베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퀘르세틴 감귤류에 헤스페리딘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 이 매일의 방어 삼총사는 아주 특별하지는 않지만 가장 꾸준하게 우리 몸의 방어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력한 공격군과 수비군, 그리고 효율적인 보급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내부의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거의 완벽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염증의 기초를 다지는 붉은 군단, 호르몬 균형을 잡는 왕실 호위대 소화와 흡수를 책임지는 특수 청소 전문가, 그리고 매일의 방어선을 지키는 든든한 삼총사까지. 이 정도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강력한 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문 안으로 몰래 들어온 내부의 배신자, 즉 스파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구축한 이 건강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방 안에, 우리 식탁 위에, 우리의 무지 속에 숨어 있는 3명의 치명적인 스파이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파이는 바로 과일 주스의 달콤한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건강을 위한다는 착각으로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를 사 드십니다. 병에는
100% 100% 천연 과즙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으니 안심하고 마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배신입니다. 과일을 즙으로 짜내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식이섬유는 대부분 파괴되고 제거됩니다. 식이섬유라는 댐이 사라진 액상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홍수처럼 혈액 속으로 밀려들어와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이를 인슐린 쇼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몸 전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시판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7개와 맞먹는 양의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더 이상 주스를 건강음료라고 부르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끄려고 했던 염증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스파이는 더욱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밤늦은 시간에 과일 섭취라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출출하다는 이유로 혹은 저녁을 가볍게 먹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잠들기 전에 수박이나 포도 같은 달콤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호르몬 교향곡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분이 높은 과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다시 치솟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까지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밤사이 편안하게 쉬어야 할 우리 몸이 밤늦게 들어온 과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와 싸우며 밤새도록 야근을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총체적 난국은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려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늦어도 저녁 7시까지는 모든 과일 섭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파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바로 잔류 농약의 조용한 습격기입니다. 우리는 사과나 포도를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껍질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양소와 함께 미량의 농약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부 농약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마치 호르몬인 척 행세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 즉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통해 애써 맞추려는 호르몬 균형을 외부에서 들어온 가짜 호르몬이 교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군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적군이 아군 복장을 하고 성 안으로 들어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풀어 약 5분간 과일을 담가 두었다가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주스 밤늦은 과일 그리고 씻지 않은 껍질, 이 세 명의 스파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건강한 삶을 향한 노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부의 적까지 모두 가려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 실제 삶의 식탁 위에서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연주할 수 있는지 그 최종적인 청사진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각각의 과일은 하나의 아름다운 악기와 같습니다. 저마다의 독특한 음색과 역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음악은 이 모든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조화로운 화음, 즉 건강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지휘할 교향곡의 악보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토마토와 수박의 붉은색 과일들로 염증 방어라는 튼튼한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둘째 석류와 베리류의 보석 같은 과일들로 호르몬 균형과 세포 보호를 위한 전개 호위대를 조직했습니다. 셋째 키위와 파파야의 효소 군단으로 소화와 흡수라는 보급로를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넷째 사과, 감귤류, 크랜베리 3총사로 매일의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스 야식 잔류 농약이라는 3명의 내부 스파이까지 모두 색출해냈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가장 아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61살의 김 기사님은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해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좁은 운전석에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있는 고된 직업은 그의 전립선에 오랜 시간 부담을 주었고 결국 50대 후반부터 지독한 야간뇨와 잔뇨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니 낮에는 피곤하고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신뢰 아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잃어버린 웃음이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그는 몸이 아프고 자신감이 떨어지자 아내에게도 다 큰 자식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도 텔레비전만 보고 한숨만 쉬어요. 예전에는 저랑 같이 산책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젠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잘 안 해요. 저는 두 분께 거창한 치료 계획 대신 아주 작은 식탁 위의 혁명을 제안했습니다. 아내분은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길에 따뜻하게 익힌 토마토와 채소를 갈아 만든 수프를 보온병에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님은 휴식 시간에 마시던 달콤한 믹스커피 대신 아내가 싸준 사과 한 개를 껍질째 깎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부부가 함께 앉아 키위 하나를 나눠 먹는 것이 그들만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 김 기사님의 아내분이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요즘 남편이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들으며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린대요.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콧노래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단순히 편안한 밤이 아니라 바로 그 콧노래라는 것을, 삶의 작은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활력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웃으며 눈을 맞출 수 있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김 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최종적인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건강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몸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길은 때로는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아내와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담긴 식탁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위대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서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곳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